중학교 때 어울리던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시험 기간이 돼서 제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같이 독서실을 다니면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전부 다 평소에는 워낙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이어가지고요, 급하게 벼락치기를 한 거죠. 벼락치기로 국영수가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니까 체육, 음악, 사회, 국사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빨리 암기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시켜줬죠. 그리고 저희 친구들 중에서 제일 성적이 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맨날 그 친구한테 공부를 못한다고 막 놀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극을 받아서인지 저희랑 꼴딱 이틀 정도 밤을 새서 공부를 했고 제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일 열심히 공부를 했던 그 친구가 제일 성적이 낮게 나왔거든요. 원래도 하위권이었던 친구인데 반에서 완전히 꼴찌를 했어요. 이틀을 꼬박 밤을 새워서 공부했는데도 말이죠. 열심히는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예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이틀 동안 공부시켜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래서 꼴찌를 하는구나, 이래서 하위권에 맴돌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왠지 아세요? 첫 번째가, 그 친구는 뭐가 중요한 핵심이고 뭐가 본질인지를 아예 파악을 못 하더라고요. 당시에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문제의 출제자들은 정약용 선생님이 어떤 사상을 가졌고 어떤 책을 썼으며 그 책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조선시대의 실학파란 무엇인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내죠. 그런데 이 친구는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다다다 외우더라고요. 정약용 선생님은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돌아가셨고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것들, 문제 출제자들이 전혀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 친구가 꼴등을 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였어요. 핵심과 본질이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맴도는 거죠. 핵심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안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이틀 밤을 새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친구는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을 올리겠다는 그 목적보다 이틀 동안 친구들끼리 모여서 밤새워 공부를 한다는 그게 더 재밌었던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면 즐겁고 이렇게 즐겁게 있으면 성적이 올라갈 것 같은 착각, 본래의 목적은 잃어버리고요, 과정에 취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사실 열심히 공부를 했다기보다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얘기하는 게 더 재밌었고요, 밤을 새는 그 과정이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내내 이어폰을 끼고 있고 음악을 듣고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본질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해서 다 잘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이상한 거라니까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잘 돼야 돼가 아니라, 노력이라는 건 그냥 성공을 위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초 요건이라고요. 기초 중에 기초. 그것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아예 성공 아니면 본인의 목표, 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열심히 노력한다는 건 그냥 기초 요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기초 요건에 이것을 이루어줄 핵심 요건, 나만의 성공 비법이 덧대져야 내 목표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걸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니까요. 열심이라는 게 성공의 핵심적인 요건이 아닌데도 아직도 열심이란 단어를 믿고 있어요. 정말로 80년대 농경주의 사회 같은 그런 사상인 거죠. 액션 페이킹이란 말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는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CEO가 돼서 성공하겠다라는 그 마지막 목적지는 잊어버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CEO가 됐다는 거기까지로 많은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죠. CEO가 됐기 때문에 금방 돈을 벌 것 같은 거죠. 부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CEO라는 과정에서 취해서 본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장놀이라는 단어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장이 돼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장을 즐기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예가요, 저의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청년 창업 가게들이 그런 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청년몰이나 청년 사장들, 그런 가게는 웬만하면 잘 안 가는 주의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내가 창업을 해서 사장이 됐다라는 거에 너무나 만족을 한다는 거죠. 청년 사장인 가게들을 가보면요, 굉장히 트렌디하고 예뻐요. 세련됐죠. 그런데 맛은 형편없고요, 친절하지도 않아요. 조그만한 가게를 하나를 하면서도 사장들이 자리를 비우고 알바들로 그 시간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고요, 사장 놀이에 과정에 취해버린 거예요. 이미 내가 사장이 됐다는 걸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내 가게를 돌보기보다는 밖에 돌아다니면서 나 어디 사장이야? 어깨를 펴고 다니죠. 사실은 그 직원들만큼도 돈을 못 벌고 거기에 들어간 창업 자금들은 전부 다 빚이고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있는 대로 끌고 와서 창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전에 저도 요식업체를 3개 하면서 그 과정에 취해버렸어요. 나 3개 하는 사장이야. 여기에 사장놀이에 취해서 결국 이 3개 다 가게를 완전히 말아먹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버린 거죠. 내가 목표를 한번 정했다면, 내 목적지를 정했다면 그 목적지까지 가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래요. 내 목적지까지 가는 그 험난한 길 동안 내가 가는 그 길에 현실에 타협해버리고요. 가는 과정에 취해버리면 절대로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업 초창기 때 제일 많이 했던 착각? 이 액션 페이킹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전단지를 하루 종일 돌리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요. 스스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 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간 성공할 수 있겠지.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2달 동안 같은 짓을 반복했죠. 그런데 그때 알았습니다. 이거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 아닌 거예요. 전혀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전단지를 돌려 성공할 수 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산다는 그 과정에 취하고 이게 재밌었던 거죠. 그 과정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계약이 나오지 않는데도 뭔가 변화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나중에서야 이게 정말 잘못된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고 다시는 전단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 나에게는 열심히 노력이라는 기초 엔진이 갖춰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핵심 요건, 나만의 몇 가지 영업 노하우들이 덧대지면서 저는 목적을 빨리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내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아니면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있고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한번 다시 모든 걸 걷어내시고요. 한번 진지하게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바보같이 사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현실을, 그리고 내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래요. 열심히 노력해서 꼴찌하는 제 친구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뭔가 공부하고 배웠다는 성취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휴대폰 게임으로 SNS로 시간을 모두 보냈으면서 미라클 모닝을 했다는 착각? 근무 시간에 수시로 딴짓을 해서 내 할당량을 못 채워놓고 야근을 했다는 이유로 난 열심히 살고 있어라는 착각? 이런 액션 페이킹에 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정에 취하지 말자고요. 우리에게 과정이 있는 이유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